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시장님, 오늘 그 민정수석 인선도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검찰 출신으로 임명을 하신데 어떠한 의중이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부총리는 혹시 행안부 장관이 맡게 되는 것인지 결정된 바 있는지 이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야 수석 비서관들 포함해서 모든 비서관 또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비서입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고 그런 국정운영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이 저희 비서실과 모든 수석의 공통된 과제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질문 주신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말씀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지명 철회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지명해 주신 다른 장관 청문회에도 혹시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청문회는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이고 대통령실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별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개벌 후보자가 저희로서는 충분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본인들에 대한 능력과 실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 만큼 청문회까지 지켜보고 저희들이 이후에 입장들을 드릴 말씀이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지금 좀 발표된 것들을 예전까지 좀 보면은 내각 인선에서 여당 의원분들이 거의 지금 8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김대중 정부 때 10명 이후로 거의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 이렇게 여당 의원분들을 대거 이제 입각을 좀 이렇게 지명하시게 된 배경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권 분립이 좀 훼손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명이 많다 작다 이렇게 드릴 말씀의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유례 없이 인수위 없이 이 정권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인수위가 있었다면 좀 더 시간이 있고 국정 공백이 여유를 가질 수 있어도 괜찮은 상황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한미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당과 대통령실이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뉴스원의 한채준 기자입니다. 이제 산업부 장관의 김정환 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임명하셨는데 이 기업이 좀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고 해서요. 물론 그 기업인 발탁이라는 점은 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기후 에너지부 신설 같이 에너지 부분을 떼어내는 것을 좀 계획하고 있으신 상황에서 이분을 좀 지명하신 이유가 좀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정관 내정자는 기재부에서 되게 촉망받는 정책기획관 출신으로 이후에 퇴직 이후에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동을 해왔는데 그게 산업 에너지 전반에 대한 활동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좀 더 바르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재부 관료 시절에 쌓은 글로벌 경제와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고 산업 정책 전반도 그 속에 에너지도 있는 것이니만큼 충분히 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이제 19개 부처 중에서 국토부랑 문체부 이제 두 곳만 남았는데 여기 인선이 좀 늦어지는 이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은경 청장은 이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제 배우자 주식 투자 논란에 휘말리면서 뭐 후보군에 제외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논란은 이제 문제가 없다고 내부에서 판단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후보자 및 가족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절차에 따라서 소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판단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아마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많은 부분에 또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2명 들었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장관 후보자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머니투데이 이영광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검찰개혁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국민들 관심 높으신데 이제 후보자로 지명된 정성호 의원님은 아시다시피 기탄 없이 소통하는 분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님과 이제 38년 지기로 장관 안 한다는 뜻도 여러 번 나타내셨단 말이죠. 이번 인사 앞두고 소통 혹은 설득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정에 대해서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오랜 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될 이유도 없지만 또 그래서 발탁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요. 후보자가 충분히 대통령과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들을 실현시킬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이 지명하신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이동환입니다. 그 김락중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국정과제 정책조정 비서관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맞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비서관이 실장급인데 내정 보도는 계속 나오는데 발표가 없어서요. 좀 임용까지 끝난 것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좀 비서관 임명은 따로 서면으로라도 발표가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안보실에도 비서관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비서관 이하의 인사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 한국경제신문 한재영입니다. 그 구윤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기재부 개편, 정부 조직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 조직 개편이 확정이 된다면 말씀을 마이크를 좀 멀리 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그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조직 개편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향후 구윤철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이 된다면 그 개편 후에 어느 쪽으로 구윤철 후보자가 직을 맡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경제부총리 직도 현재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이 겸하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직 개편 이유에 대한 이야기고요. 저희는 아직 조직 개편을 확정하거나 정리되어 있는 안이 없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 사안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이 이 부분에 옳지도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후에 다만 이제 구윤철 내정자가 국무조정실장도 이미 겸했고 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후보자인 만큼 국정 운영 또 경제 성장에 대해서 지대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오수연입니다. 그 산업장관 이제 두산 현직 최고 경영진 중 한 분이신데 이 두산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이 굉장히 어려웠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의 현직 고위 경영진 발탁이 이 새 정부의 원전 정책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사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알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는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대통령의 철학을 잘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합적인 에너지 이슈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정책 전반에 대해서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